네, 이제 시리즈 3편, 세 번째 편 들어갑니다. 고리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해요. 게이트키퍼 교육에서 고리라는 것은요, 고리가 걸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라는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죠. A에 대한 A 다시,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상관계 이론, 대인관계 이론 할 때도 고리라는 개념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심장이 정지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대부분 119 구조 요청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 들어가고 대세동기 소생술 들어가서 소생 후 치료하듯이 우리가 자살 예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구조 요청하고 자살을 생각하는지 첫 번째 위기 개입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경청하고 안전 구조 요청하는 그 시간을 벌어주면서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연결고리를 해답을 풀어가는, 그쵸? 시간을 벌어주는 것처럼 고리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헬퍼, 도와주는 게이트키퍼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살을 할 때 인지고립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고, 함께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불개미가 어떨 때 갑자기 홍수가 됐을 때 서로 생명을 뗏목을 만들면서 생명의 뗏목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발수작용 사이에서 미세한 털 사이에 기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대한 생명 튜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PPT를 올려드렸고, 이거는 뭐예요? 영상까지 동영상 자료를 해놨으니까 같이 강의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한국 그 자살 예방 통합, 그 대한민국 그 보건복지부에서 109로 통합하고 있죠. 그래서 한 생명도 자살 없이 구하자, 이런 뜻으로 109로 통합하고 있고, 요번 연도죠. 요번 연도 1월부터 변경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번호는 109다. 군 게이트키퍼 가셨으면 국방 헬프콜은 1303이다. 확인하시고요. 책을 읽으실 때는 논문적, 통계적 접근이 중요하다. 이래서 에밀 듀르크의 자살론이라든가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 자살의 역사라든가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이런 책들에 대해서 이런 책이라든가, 그쵸? 제가 지금 몇 가지 책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런 자살의 역사라든가 이런 책들은요, 한 번씩 여러분들이 게이트키퍼로서 읽어보시면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올려드렸고, 자살의 역사에 보면은 이렇게 그 서양, 동양, 한국인의 한과 자살에 대해서 대분류로 이렇게 해놨고, 각각의 이렇게 케이스별로 자살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카테고리 R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히스토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살백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좀 약간 두껍죠. 이렇게 책이 좀 있고요.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좀 그 자살에 대한 내용이 좀 선정적인 그림과 같이 좀 이렇게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게이트키퍼 하실 때는 전체적인 그 민감성을 가지고 책을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뭐예요?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동폭력 가해자가 76.2%가 뭐예요? 친부모다. 그래서 이런 공익 광고 카피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멈춤을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PPT 강의안 보내드릴 때 그 빗속의 사람 채점 기준표 같이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자살의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들 본인이 사전적, 어원적, 그 다음에 WHO의 정의를 스스로 갖고 계셔야 되고, 반드시 자료는 출처를 밝히시고 자살 예방 백서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거
집어 드렸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서 보시는 건지, 그 다음에 갱실일에 대해서도, 패턴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찝어 드렸습니다, 강의 때. 그리고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네. 자살 유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자살 방조죄는 상당히 처벌도 되고 징역형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 공유가 그러니까 뭐예요? 신고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디지털 세상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자살 정보를 접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자살을 시도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과 자해 예방은 반드시 전문가 지침서를 가지고 공부하신 후에 강의를 가셔야 되고, 패션 자해나 지휘비해, 지뢰기라든가 비자살적 자해, 그러니까 NSSI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신 후에 강의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자살 심리에 대해서 회피 심리가 있고, 그쵸? 그리고 나서 먼저 떠난 분들에 대한 재결합 심리, 그리고 부모나 선생님에 대한 거나 아니면 친구에 대하거나 아니면 주요 타인에 대한 보복 심리, 무조감이라든가 욕구가 좌절됐거나 아니면 막 흥분이 포출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방임하거나 이랬을 때 자해 심리, 그리고 무조감이라든가 자기를 탓하거나 자기를 징벌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랬을 때 자기 처벌 심리로 자해를 한다거나 자기 보복, 특히 나르시즘이 그 에너지가 자기를 향했을 때 자기 연민이 있을 때도 뭐예요? 네. 자해라든가 자살 심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체크를 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뭐 봤어요? 동일시의 개념 좀 봤어요. 그쵸? 그래서 장화홍련이라든가 마더라든가 강자동일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살해 후 범죄 후 자살, 동반 자살이라는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그쵸? 드렸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아동학대 사망, 아동 및 자녀 살해 후에 자살수가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녀는 본인의 자신이 아니에요. 동일시가 아니고 반드시 독립되어 있는 생명이고 귀중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녀와 동일시 하는 부모, 교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기사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녀와 부모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교사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부모가 훈계받는 거와 똑같은 모욕으로 느껴가지고 뭡니까? 상당히 동일시해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상당히 교사를 모욕하고 본인 모욕으로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집요하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예요? 자살하시기에 이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시의 개념은 다각도적으로 여러분들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인정의 심리학, 포기의 심리학, 수용의 심리학, 빈틈의 심리학은 요즘 현대 시대에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외롭고 정말 힘들 때는요, 그냥 인정하고 가끔은 그냥 포기하고, 아 정말 힘들구나, 잠시 내려놓고 잠깐 쉬고 실수하고 빈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초급 간부, 중간 팀장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커서 군인의 자살의 통계를 보면요, 오히려 초급 간부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중간 팀장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고 가장 힘든 언어 폭력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언어 폭력은 말로 하니까 데미지가 작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 폭력 데미지와 이 에너지는요, 신체 폭행을 같은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곧 살인죄와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의 힘을, 에너지를 여러분들 중요함을 생각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신입이 앙에 대해서 여러분 저번 게이트키퍼 때 그 역량 강화 때 말씀드렸어요. 신입이 앙과 신입이 에. 그래서 기표와 기, 소실의 언어와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으니까 보시고 신입이 앙 기표가요. 응고 딱딱하게 얼면은요. 이 사람이 유동성이 없고 빈틈이 없어 버리면 그 말에 고착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쓰레기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쓰레기 같지 않은데 하고 그 말을 쓰레기통에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네. 기표가 신입이 앙이 얼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쓰레기 같니? 라고 얘기하면 기표가 신입이 앙이 꽝꽝 언 사람들은요. 그 신입이 앙이 나에게 칼로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이 앙이 얼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